밸류에이션, 기업 가치 평가 측면에서 스페이스X가 만약에 2조 달러 수준이라고 하면은 올해 내년으로는 이 기업 가치가 합리화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주 통신 사업이 엄청난 성장세에 있거든요. 수년만 있으면, 3년, 5년만 있으면 5배, 10배 늘어날 수도 있겠다. 그 늘어나는 과정에서 우주 통신 산업의 압도적인 지배적 지위를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계속 가져갈 것이다라는 가정이 강하게 깔려 있습니다. 그 미래의 성장성, 3년, 5년 후에 더 큰 성장성은 저는 이제 스타트업 벤처 캐피탈 그래비티 벤처스의 정주영 대표고요. 투자를 담당하고 있고 한 60여 개 스타트업 기업 벤처 어떤 단계의 기업들에 한 1,000억 이상 투자를 해서 유니콘도 육성시키고 한 경험에 기반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얻게 되는 인사이트들을 여러분들께 많이 나눠드리러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신간 AI 제국의 돈을 출간하셨는데 책 소개 부탁드립니다. 요즘 저는 이제 AI 시대가 더 가속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AI 시대를 만드는 사람들, 그 빌더라고 그러죠. 일론 머스크도 있고, 샘 알트만도 있고, 젠슨 황도 있고, 피터 틸도 있고,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다 이렇게 우리가 분절적으로 보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걸 한번 다 모아보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향이 희한하게 되게 비슷한 방향을 가더라. 그래서 이들이 만드는 세상을 AI 제국이라고 전 지칭을 했고요. 그 시대에 걸맞는 우리 투자자들의 자세,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우주 시대, AI 시대에 돈이라는 존재도 또 좀 달라지는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고,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얻으실 수 있는 이런 어떤 조각난 뉴스들을 좀 융합을 했기 때문에 좀 합쳐진 모습으로 미래가 좀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론 머스크, 피터 틸, 젠슨 황, 샘 올트먼이 추구하는 미래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네, 공통점은 일단 초지능이죠. 지금 초지능을 향해 가고 있고, 인간의 다 합해진 어떤 합산적인 지혜보다, 지식보다 더 똑똑한 존재를 우리는 수천 년 동안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새로운 시대, 싱귤레러티라고 하죠.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 밑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린 가보지 않은 길을 올해, 내년, 후년에 가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반도체, 그리고 AI 모델, 이 AI 모델을 활용해서 우주로 뻗어나가는 또 이제 스페이스X 있겠죠. 근데 공통점은 뭐냐면 결국 초지능을 활용해서 물리적 세상을 지배하겠다, 이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오래전부터 화성에 가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우주에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주 경제가 새로 열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게 지금 초지능과 우주, 이 두 단어로 미래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 10년 아니면 50년 후에 우리의 어떻게 보면 후손들이 지금을 바라봤을 때는 마치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향해서 떠날 때랑 비슷하지 않을까. 아니면 네덜란드의 세계 최초의 암스테르담 증권거래소 생기고 동인도 회사가 처음 설립돼서 항해를 떠날 때와 비슷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거대한 변화의 변곡점에 서 있다. 그런데 이 초지능과 우주 산업이라는 것이 불가분의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저는 과거부터 해왔는데, 이 두 개를 그냥 하나의 회사에 융합시켜 놓은 사람이 바로 일론 머스크고, 그 회사가 스페이스X죠. 스페이스X에는 스타링크라는 저궤도 위성의 통신 사업도 있지만 XAI, 그로그로 대변되는 지금 AI 모델 춘추 전국 시대의 4파전 중에 한 회사가 여기 들어있는 거죠. 또 단일 규모로는 가장 큰 데이터 센터 콜로서스도 들어있고, 이것들이 다 하나의 생태계에서 폐쇄 루프로 돌아가면서 상승 작용을 하고 있는 현재가 바로 올해죠. 근데 올해 100조 원 넘게 조달하면서 기업 가치 2조 달러 이상으로 지금 향해 가고 있는데, 그런 과정이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가슴도 뛰겠거니와 이제 본격적인 도약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XAI의 그록이 우주 산업과 초지능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너무 좋은 질문이고요. 사실 AI 모델이 지금 챗GPT도 있고, 엔트로픽의 클로드도 있고, 구글의 제미나이도 있고, 그리고 그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엄청난 경쟁을 하잖아요. 무한 경쟁하고 있는데 누가 이길까? 저는 다 이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다윈의 진화론에 보면은 이렇게
분기쳐서 이게 진화를 다양한 방식으로 하잖아요. 쥐가 뭘로 되고 이렇게 해서 새도 되고 육상 동물로도 되고 양서류도 되고 되는 건데, 지금 그로기 추구하는 방식은 아주 날카롭게 물리적 세상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로기 추구하는 미션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우주의 진리를 탐구한다. 프루프 시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리를 탐구. 챗GPT에 그런 얘기 없어요. 챗GPT는 구독자 수를 늘립니다. 10억 명, 20억 명, 이 전 지구적인 인기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간과 교감을 하면서 학습하는 방식의 알고리즘을 채택을 하고 있고, 또 클로드는 또 다르죠. 클로드는 인간과 교류를 하지만 헌법적인 어떤 윤리적인 기준을 왕창 높여가지고 자기는 어떤 틀 안에서 안전한 AI를 가겠다. 그래서 B2B 방향으로 가고, 챗GPT는 B2C로 가고 있고, 그리고 우주로 향해 가고, 자율주행 자동차로 가고, 휴머노이드 로봇의 두뇌로 들어가려고 하는 게 바로 그록입니다. 그래서 그록은 상당히 친절하지 않아요. 그리고 답도 그렇게 공감해주지 않습니다. 요즘 말로 쌉티입니다. 쌉티. 그래서 F 성향인 챗GPT랑 완전 반대되죠. 그런데 그록이 잘하는 거는 영상 생성 잘하고요. 그리고 어떤 물리적 법칙이나 경제 법칙에 근거해서 미래에 대한 추정이나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토론이 매우 재밌습니다. 비싸죠. 300불이 넘습니다. 헤비를 쓰려면. 그래서 가장 비싼데 또 가장 전문적인 영역에선 또 날카롭게 자신의 어떤 창의성을 발휘하고 있는 게 지금 그록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론 머스크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스페이스X가 제출한 S1 보고서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어디인가요? 저 일단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제가 이제 그 나스닥 프로스펙터스라고 그러죠. 증권 신고서를 되게 진짜 한 15년 이상 좀 수백 개의 기업의 프로스펙터스를 봤는데, 이렇게 SF 소설 같이 써놓은 건 못 봤어요. 그래서 야, 이게 지금 소설인가? 거의 그냥 소설책의 서문하고도 비슷해요. 그래서 다행성 종족을 만들겠다. 를 비롯해서 되게 사진도 엄청 멋있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꼭 한번 영어는 이제 번역기 돌리면 되고, 일단 이미지만이라도 좀 한 번씩 봐주시면 재밌을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다트 신고서 가서 보면 상장 신고서 되게 무미건조하거든요. 근데 감성이 촉촉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간 그 문화적인 매력, 그리고 자신이 꿈꾸는 비전과 미래에 대한 이런 것들을 대중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일론 머스크의 아주 고도의 인기몰이 전략이 담겨 있는 감성이 촉촉해지는 SF 소설적인 신고서였다. 총평입니다. 스페이스X S1 보고서의 사업 내용이나 숫자들은 어땠나요? 숫자적으로 너무 인상 깊었던 거는 스타링크가 엄청나게 돈을 잘 벌더라. 그래서 에비타라고 하죠. 감가상각전 이익 기준으로 보면 마진율이 거의 한 65%, 70%에 달합니다. 성장성도 엄청나게 좋고요. 그래서 스타링크만 보면요, 어마어마한 독점 기업의 재무 수치까지 좋아요. 그러면 빠질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 상장 신고서 넣기 전에 일론 머스크가 어떤 극악한 일을 했습니까? 이렇게 돈 잘 벌고 독점적인 회사에 돈을 무지막지하게 까먹고 있는 그록 XAI를 합병을 시켰죠. 이건 뭘까? 그 안에 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는 돈을 여기서 다 까먹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약간의 손실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장한 다음엔 이걸 끼워 맞추기는 어렵겠죠. 왜냐하면 상장한 다음에는 개인 주주들, 기관 투자자들 주주 수가 확 늘어나지 않습니까? 수십만 명으로. 그러면 설득하기 어렵죠. 아무리 자기가 지분율이 높고 의결권이 높더라도 눈치를 봐야 되죠. 그래서 상장 전에 비상장 단계에서 상장을 위한 마지막 단추로 손실이 철철 나지만 미래 성장성이 10배, 20배, 100배가 될 수도 있는 XAI를 합병을 시킨 거구나라는 것이 그 재무제표에서 딱 드러난 어떤 일론 머스크의 큰 그림이라고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많은 분들이 AI 시대는 지금 엄청난 어떻게 보면 순환 출자나 이런 걸로 인해서 감당 안 되는 쩐의 전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버블이라서 종이짝처럼 어느 순간에 튤립 버블처럼 꺼질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을 하시잖아요. 그런 걱정을 불식시키는 거죠. 괜찮아? 미래에 대한 투자 스타링크로 벌어서 갚을 거야. 그게 이 재무제표 안에서 내부 상계되는 모습으로 드러나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AI 제국을 우주 궤도에서 벌어들이는 통신의 수수료로 수익으로 지금 다 감당을 하는 구조가 이 신고서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페이스X가 상장하면 이익 압박을 많이 받을 텐데 거기에 대한 견해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그 밸류에이션, 기업 가치 평가 측면에서 스페이스X가 만약에 2조 달러 수준이라고 하면은 거의 매출액의 한 100배가 넘어가는 기업 가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제조업 기업들은 PSR을 1배거든요. 그리고 좀 높으면 2배, 3배. 이렇게 되고 미국의 빅테크 넘어가면 10배에서 30배까지도 쳐주는 경우가 있지만 통상적인 경우에 매출액의 100배는 많이 비싸죠. 그래서 사실 미국의 어떤 글로벌 투자은행 뭐 골드만삭스나 JP모건에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보지만 매출의 추정치를 올해 내년으로는 이 기업 가치가 합리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2030년 아니면 2040년에 추정 매출로 그걸 땡겨와서 기업 가치를 평가 안 하면 이게 합리화가 안 되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하나의 관점은 뭐냐면 현재 우주 저궤도 위성을 띄워가지고 하는 이 우주 통신 사업이 엄청난 성장세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버는 뭐 몇십조 원의 매출이 수년만 있으면 3년, 5년만 있으면 5배, 10배 늘어날 수도 있겠다. 그 늘어나는 과정에서 이 산업, 우주 통신 산업의 압도적인 지배적 지위를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계속 가져갈 것이다라는 가정이 강하게 깔려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사실 축포를 쏴줬죠. 제프 베조스의 블루 오리진이 발사돼서 그냥 폭발을 해버렸습니다. 아마 일론 머스크는 집에서 샴페인 깠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상장 임박해가지고 그게 이렇게 터져주니까 경쟁자, 가장 강력한 경쟁자, 나사 막 아르테미스 미션도 경쟁을 하고 있었거든요. 알아서 폭발을 해버리니 그 폭파대 다시 재건하고 정상화시키는데 2, 3년 넘게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안 그래도 압도적인 1등 주자인 스페이스X의 그 압도적 우위가 더 강해지는 거죠. 공고화되고 나사 입장에서는 세컨 옵션이 없는 거예요. 플랜 B가 없는 일론 머스크한테 줄을 서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측면에서 우주 통신이나 그리고 우주 탐사에 대한 사업 측면에서는 너무 압도적이다. 이게 상당히 반영이 돼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건 안정적인 캐시카우라고 본다고 하면 미래의 성장성, 3년, 5년 후에 더 큰 성장성은 콜로소스를 비롯한 그 AI 데이터, AI 모델이 앞으로 거대한 매출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거는 이제 물리적 세상에 뭐 그게 로보택시에 활용될 수도 있고 휴머노이드 옵티머스에 활용될 수도 있고 다양한 측면에서 이건 물리적 세상에 AI가 뛰쳐나올 것이다라는 가설이 또 담겨져 있는 거죠. 이건 좀 더 기다려야 하는 더 먼 미래의 모습일 수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이 부분이 합쳐져서 현재의 2조 달러 육박하는 기업 가치로 평가되고 있는 거죠.